휴전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 급락 소식까지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속보로 다뤄드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주유소 기름값은 더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호르무즈 문제 때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탓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백악관 대변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I can announce that the president is dispatching his negotiating team, led by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D. Vance, Special Envoy Witkoff, and Mr. Kushner to Islamabad for talks this weekend. The first round of those talks will take place on Saturday morning local time, and we look forward to those in-person meetings. 문제는 휴전을 합의했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문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란 주장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방해한다는 건데 핑계 같기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열어야지 뭐 이렇게 민기적대고 이란이 말이에요. 신뢰가 안 가요, 영. 이란 이스라엘 혁명수비대. 레바논 공격하면 처절한 보복이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황태 교수님, 이건 말이 다르잖아요, 이란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벤스 부통령까지 출동을 해서 이 협상의 신뢰도를 확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이 협상의 브레이커처럼 계속해서 협상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은 사실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군요. 호르무즈를 통제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11일에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자가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다 다르죠. 동상이몽이네요.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건 휴전의 조건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 아니었습니까, 교수님?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를 통제해서 누가 지나가는지를 일단 통제하고 그다음에 통행세까지 받아서 완전 톨게이트로 만들고 싶은 게 이란의 목적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서 같이 이익을 나눠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레빗 대변인 통해서 그러면 안 되고 전쟁 이전에 완전한 이제 자유로운 항해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하기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 명백히 밝혔거든요. 어제 휴전 이후에 이란과 미국에서 나온 얘기 한번 보시죠. 자, 이란 호르무즈 다시 차단, 이란의 이 파르스 통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들 통행 멈췄다. 해협 출구로 향하던 파나마 선적 유조선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페르시아만으로 회항했다. 그러자 앞서 봤던 레빗 대변인이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실제는 다르다. 오늘 해협 오가는 선박 통행량 증가한 거 확인됐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설명은 저건 그냥 이란 매체가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또 다행인데.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그 통제권을 갖다가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크고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명분은 사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탓하면서 명분을 얻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제 협상에 임해서 미국에게는 열어줄 테니 그럼 우리가 원하는 통행세라든지 허가권 이런 걸 인정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이란을 공격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란과 함께하는 헤즈볼라라든지 뭐 하마스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제 프록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란의 그림자 세력들, 네, 이란과 아이들. 예, 그게 이제 이란이 내놓은 10개의 조항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침공을 하지 마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예. 근데 이스라엘이 공격한 걸 문제 삼았다. 이스라엘이 아마 계속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 문제는 해결해야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그냥 휴전만 했다고 해서 다 끝난 얘기가 아니군요. 예. 우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6일에 호르무즈 통행료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re you willing to make a deal that does not include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or is that now a top priority? I would say it's a very big priority. We have to have a deal that's acceptable to me. And part of that deal is going to be we want free traffic of oil and everything else. Are you willing to end this conflict with Iran charging tolls for passage through the strait? Us charging tolls? Iran. What about us charging tolls?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The only thing they have is the psychology of, oh, we're going to drop a couple of mines in the water, all right? And we have a concept where we'll charge tolls. If I had my choice, yeah. Because I'm a businessman first. To the winner belong the spoils. Go the spoils. We haven't had that in this country probably in 100 years.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통행료를 구상하겠다, 청구하겠다. 자, 그러자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제일 바쁘네요. The President suggested in an interview this morning that he would support a joint U.S.-Iranian venture to charge tolls for ships going through the strait. Does the President believe that the U.S. should earn revenue from the Strait of Hormuz going forward? It's an idea the president has floated, as you know, and it's something that will continue to be discussed over the course of the next 2 weeks. But the immediate priority of the president is the reopening of the strait without any limitations, whether in the form of tolls or otherwise. 다행히 황태 교수님,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의 발언을 좀 정정하고 바로 잡긴 했어요. 어떠한 조건 없이 자유롭게 항해하는 개방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했는데 불안한 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비즈니스맨답게 뭔가 그 중동의 군사적인 긴장을 경제적인 이익 분배로 치환해서 뭔가 그렇게 접근하는 비즈니스식 접근인데요. 사실 이거는 전혀 어떻게 보면 사리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 전쟁 이전보다도 안 좋은 상태의 협상에 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전에는 누구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통행세를 내야 된다니 아무리 거기서 미국이 약간의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건 모두에게 사실 이득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 즉흥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방부나 그런 다른 이제 참모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반대의 그런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거 약간 그 봉이 김선달, 예. 약간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안영환 의원님? 물 떠다가 이제 대동강 물뜨가 파는. 미국이 전후 세계 질서를 깨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이 만든 전후 세계 질서는 일단 국경선의 보장, 그다음에 해상 무역로의 안전 확보,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개방입니다. 이 세 개를 통해서 미국은 세계 제국 질서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개방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 국경선 문제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함으로써 일단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교통로 문제가 이게 굉장히 전후 세계 질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 호르무즈 문제군요. 그럼요.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저게 무료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유료로 된다 하면은 톨게이트가 된다면 말레카이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레카이브는 더 많은 물동량이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말레카이브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돈 걷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극단적으로 중국 배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남과 정확히 해남과 제주도 사이에 수로를 통과합니다. 예. 일본 갑니다 그 배. 우리가 통해서 걷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걷어야죠 그럼. 국제 질서가 붕괴되는 겁니다. 예. 이걸 말미암아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국가의 자산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중요하죠. 매력 자산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스스로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매력 자산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미국으로 등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는 보도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과거 중국과 미국을 선택하라니까 전문가들한테 중국을 더 선택하는 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스스로의 고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는 트럼프가 호르무즈에서 미국 군함 몇 척 갖다 놓고 통행세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 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해주고 있으니까 이란과 같이 공동으로 돈 내라. 지금 저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배들 보세요. 지금 여기 2,400척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저게 200만 달러 30억씩만 걷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야, 계산 안 됩니다. 몇 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를 드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은 터키의 땅 내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료가 없습니다. 단 터키는 이런 방법을 거둬요. 도선료
도선사가 탑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서. 등대를 비추니까 등대 전기값 수천 달러 정도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 측은 저기다 200만 달러, 30억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하죠. 그러면 1년에 150조를 이란 걸어들일 수 있는 예. 거예요. 과한 거죠. 아마도 타협책으로서 보스페러스 해협안 정도의 안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식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함 몇 대 갖다 놓고 야 우리가 안전보장 했으니까 이란과 공동을 걷겠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전후 국제 무역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항해 안전 자유라는 그걸 깨지는 건데 트럼프와 이란이 앞장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전후 질서를 깨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로서도 이 호르무즈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국가라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는 현재 탈출 전쟁 내지 눈치 보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요, 되게 좁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도로 보는 것보다 실제는 더 좁습니다. 상선 2,000척 이상, 선원들이 최소 2만 명, 이란 통제 속의 해협 통과 병목 현상이라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 실은 선박을 최우선으로 에너지 수송선은 차순위에 부여할 예정인데 황태희 교수님, 이 병목 형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명절 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차선 좁아지고 톨게이트 나오면 꽉 막히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의 휴전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전에 모두가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려워요? 어려울 것으로 저는 2,000척이요? 봅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도 사실 지금 26척에 173명이 지금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네요. 예, 엄청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듣는데 네. 이게 어떻게 이제 그 휴전이 끝나냐에 따라서 사실 어떤 방식으로 구조가 될 것인가 이제 뭐 나가게 될 것인가가 사실 쉽지 않은 전망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번호표도 없고 그냥 이란의 어떤 결정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배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란이 지금 뭐 돈을 받고 한 AP통신에 따르면 한 2척 정도는 보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액수가 되는데요. 그게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뭐 배럴당 1달러라든지 최대한 뭐 200만 달러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하나라도 실행이 된다면 이제 그게 굳어져 가지고서 통행세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힘들게 되겠죠. 이제 줄을 서 가지고서 가기도 해야 되고 통행세도 내야 되고 그런 일은 제가 보기 협상을 통해서 없게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예. 지금 그럼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로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와 레빗 대변인 간에 약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아마 인정하지 않고 무사 통과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이란의 전쟁 재건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마련할 방법을 뭐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협상 테이블에 누가 오르게 될까요? 지금 보면 이제 제이디 벤스,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제라드 쿠슈너, 이 트럼프의 사위죠.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 이제 쿠슈너 전 상임 고문은 계속해서 이제 이란과의 대화 창구였고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이란 측에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의 의회 의장, 그리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이 중에서 사실은 어떤 뭐 실무의 어떤 실세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이 바게르 갈리바프나 아라그치 이쪽일 텐데 미국 쪽에서는 제이디 벤스가 좀 추가됐어요. 네, 사실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전쟁 국면에서 국가 간에 이제 협상을 할 경우에는 그 협상이 타결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에 관한 신뢰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두 번째 실상에 이제 부통령이 보통 이제 미국에서 국제 정치를 많이 담당을 하는데요.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서 협상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나 이란에게 이게 제대로만 성사되면 잘 이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의 진심을 보여줘.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벤스 부통령이 사실 마가 진영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마가 진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개입주의를 계속 외쳐왔고 외부 전쟁에 반대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도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나가서 뭔가 협상에 임하니까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는 거에 뭔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협상의 분위기는 일단 좋다. 네. 그건 다행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과 미국이 공동으로 통행선을 매기했다라는 것을 백악관 차원에서 바로 잡아서 그나마도 좀 더 다행입니다. 문제는 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호르무즈에 고립된 한국 선박, 국내 정유사 유조선 7척을 포함한 총 26척. 뭐 쓰레기 봉투 대란 났던 나프타 다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 선원 173명, 26척 중 5척이 한국행. 저 5척이 와야 뭐가 좀 얘기가 되는 건데 정부는 관련국과 소통 중이다. 이란과 지금 물밑 협상 중이다.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밝히고 있는데 황 교수님, 휴전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 유가가 급락했어요. 근데 주유소 기름값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게 저 유조선이 와야 주유소 기름값이 떨어진다면서요. 네. 그게 한 더 달 걸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는데 한 20일 정도 넘게 걸리니까 사실 근데 이 기름값은 앞으로도 계속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 2주간의 협상이라는 게 사실 휴전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협상 전까지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이 서로 이제 난타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사실 산 넘고 산인데 지금부터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석유값은 앞으로도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테고 제가 보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선박들이 돌아오고 거기에 이제 갇혀 있던 분들이 빨리 돌아오시는 게 급선무겠죠. 예. 황태규 교수님 워낙 인상이 좋으신 분이지만 석유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이렇게 웃는 상을 말씀해 주시니까 전기차 타세요 혹시? 아니요,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웃는 게 예, 아니라 네, 전기차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저기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그래서 그랬군요. 아, 빨리 좀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릴게요. 적진에 고립됐던 미국 장교를 유령의 속삭임으로 찾았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 교수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적진에 고립됐던 이제 미국 장교 이제 F-15, F-15 전투기가 사실 떨어져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조종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작전을 했고 이제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기술이 인공 다이아몬드 활용한 특수 센서라고 보는데요. 이게 심장이 뛸 때 이제 미세한 전기 신호가 나오는데 오. 이거를 거의 60km 밖에서도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 감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장거리 이제 자기 측정법 통해 가지고서 예. 데이터로 바꿔서 그래가지고서 구출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을 이제 전기 신호로 감지한다는 그 기술 자체가 지금 대단해요. 상당히 대단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미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황태규 교수님과 함께 이란 전쟁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